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만히 있어야 돼. 어? 한지하에 감금된 채 살아가는 15살 소녀. 일탈을 꿈꾸다. 거리를 떠돌다 참혹한 일을 당한 소녀의 놀라운 정체는 다음 날 아침 순덕 씨가 헐레벌떡 어딘가를 찾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초조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순덕 씨가 찾아온 곳은 한 단독주택. 유진아. 아, 여동생 집을 찾아온 거였군요. 언니. 아는 사람이야? 친한 언니. 자기 먼저 가. 나 언니랑 얘기 좀 할게. 알았어. 가 얼른. 순덕 씨를 전혀 모르는 듯한 여동생의 남편. 친한 언니라고 둘러대는 걸 보니 언니의 존재를 숨긴 모양인데요. 여기 무슨 일이야? 영희가 없어졌어. 잘 됐네. 뭐? 너 이모가 돼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와. 안 그래도 골칫덩어리인데 잘 됐지 뭘 그래? 언니도 이참에 걔한테 신경 꺼. 와. 뭐라 왜 이래? 조카가 사라졌다는데 차라리 잘된 일이라니요. 엄마는 이모의 반응에 서러운 눈물만 흘립니다. 늦은 밤이 돼서야 지구대를 찾은 엄마. 빨리 사라졌어요. 제 딸 좀 찾아주세요. 어머니 일단 진정하시고요. 이것 좀 작성해 주세요. 그런데 가출 신고서를 받은 엄마의 표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가출 신고서를 쓰려다 말고 머뭇대는 엄마. 사실은 경찰에게 뭔가를 얘기하기 시작하는데요. 대체 엄마는 경찰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요? 가출 신고 후 며칠이 흘렀습니다. 빈집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그런데 그곳에는 만신창이가 된 영희가 울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몇 시간 후 지구대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영희. 놀랍게도 영희는 빈집에서 성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영희야. 영희야. 괜찮아? 어쩌다고 집을 나간 거야? 엄마가 얼마나 많이 걱정했는데. 엄마 아니잖아. 내 친엄마 아니잖아. 아니, 순덕 씨가 영희의 친엄마가 아니라니 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요? 이야기는 영희가 우연히 사진을 발견한 날로 돌아갑니다. 사실 영희는 그때까지 이모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난생 처음 이모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영희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의 돈까지 훔쳐 이모를 찾아 나섰던 건데요. 다음 날 새벽. 이모 앞에 느닷없이 나타난 영희. 아는 언니 딸인데. 잠깐만. 이모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왔건만 이모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지금 네 엄마, 아니 그 아줌마 네 엄마 아닌 거 알지? 내가 더 이상 너 키울 돈 안 준다고 하니까 너 키우기 싫대. 그러니까
여러 사람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꺼져! 뭐 하려고! 꺼지라고! 이모란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가 15살 영희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와 단둘이 살아왔던 영희. 이모인 줄 알았던 사람은 폭언을 쏟아부었습니다. 엄마도 친엄마가 아니라니 영희는 그만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거리를 떠돌기 시작한 영희. 엄마는 딸이 사라지자 어렵게 경찰에 가출 신고를 했는데요. 하지만 영희는 엄마 없는 거리에서 끔찍한 일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딸 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행정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아이였는데요. 게다가 는 의 친모가 아니었습니다. 는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호적에 올릴 수 없었고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학교에 보내지도 못했던 것인데요. 때문에 는 지적 수준은 초등학생 정도였고요. 의료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서 병원에도 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순덕 씨는 영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영희의 이모와도 자매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심순덕 씨, 연고도 없는 애를 왜 데려다 키운 거냐고요. 저는 그냥 영희 이모가 맡겨서 키우게 된 거라고요. 네? 이모요.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대체 영희의 이모는 왜 순덕 씨에게 15년 넘게 영희를 맡겨둔 걸까? 경찰이 직접 이모의 집을 찾았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이분들 아시죠? 형사가 내민 것은 순덕 씨와 영희의 사진이었는데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정말 몰라요. 이 여자애 당신 딸이잖아요. 뭐, 헛소리야? 누가 내 딸이야? 당신 미쳤어? 왜 이래요? 내 딸 아니었다. 아니야, 내 딸 아니라고. 사실 는 가 하룻밤 외도로 낳은 친딸이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던 씨는 외도 사실이 드러나 가정이 깨지는 것을 결코 원치 않았기에 남편과 일부러 싸운 뒤 가정 불화를 핑계 삼아 몇 달 동안 가출을 했는데요. 그 후 조산원에서 딸을 출산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출산한 사실을 철저하게 감추기 위해 제3자에게 맡겨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연히 무료신문에 아이를 돌봐준다는 광고를 보고 아이를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광고를 통해 순덕 씨와 만나게 된 안유진. 영희 부모는 다 죽었어요. 애 좋아하시면 키우면서 같이 사는 건 어때요? 제가 안 맡으면 보육원에 가게 되나요? 그럼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언니. 애기 좀 도우세요. 유난히 아기를 좋아하는 순덕 씨는 안쓰러운 마음에 아기를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안유진은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는데 그렇게 아이를 떠맡기고 책임을 피하려 했던 안유진. 하지만 모든 것은 그녀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이라면 안유진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하고 집으로 찾아오기까지 했던 순덕 씨. 씨에게 양육비를 받고 을 키운 씨는 아이가 초등학교에 갈 나이가 되자 씨에게 연락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러자 씨는 자신은 이제 모르는 일이라며 양육비도 끊고 잠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씨는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수소문 한 끝에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출생신고를 부탁했지만 씨는 역시나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안유진의 과거 출산 기록을 확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너라니까. 나 아줌마가 정말 내 엄마예요? 누가 네 엄마야? 난 너 같은 딸 준 적 없어. 어떻게 지가 낳은 친딸을 15년이나 버려두고도 얘가 무슨 짓까지 당했는지 알아? 그러게 왜 내 인생에 나타나서 일을 이따위로 만들어? 너가 어미니? 넌 인간도 아니야! 내 딸 아니야! 경찰과 순덕 씨는 영희의 호적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판까지 진행했다고 합니다. 과오는 덮으려 때 죄가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버리지 않았다면 영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